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우리 도시개발법하고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가장 일단 점수가 안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소홀히 하기 쉽고, 또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국토기법률, 뭐 건축법, 주택법 쪽은 좀 자세히 좀 하는데, 이쪽 파트는 좀 설렁설렁하는 이러한 분위기예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정규 순환에서 일단 3주를 더 배정을 해서 3주 동안 도시개발법과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을 들어가게 될 거고, 이 3주간에 걸쳐서 하는 내용들은 일단 1순환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교시는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순환에 1순환에 배웠던, 지난번에 배웠던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6쪽에 있죠. 6쪽 6페이지 한번 펴요. 이 눈사람 모형 나와요. 이 내용이 지금 1순환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그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 내용을 그림을 쫙 그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요걸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좀 여기에서 보완을 하고 설명거리를 써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복습을 1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진도 안 나가요. 1교시는 복습합니다. 우리는 복습에도 처음이야. 이것도 신선하다. 저게 뭐지? 항상 신선해서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자, 오늘 무슨 법 하냐면 도시개발법 합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의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도시, 신시가지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절차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법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져서 시행되느냐? 2000년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이전에는 신도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신도시 조성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이 도시개발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신도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 게 아니고, 각각의 개별 법률들, 즉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률이 들어가서 하나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절차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되겠다. 단일 법률에 의해서 일단 신시가지를 조성하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이 강력한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사용 방식을 갖다가 규율해 놓고 있는 신군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 여기에 수용 파트를 따와요. 자, 그 다음에 구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까지만 적용을 받고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구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은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전반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도시개발법의 수용 사용 방식 파트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수용한다는 얘기는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공적 주체만 수용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개발법을 만든 이 제정 배경에는 민간 사인한테도 수용권을 줄 거니까 당신네들도 한번 알박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봐라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수용 사용 방식은 공공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요. 민간 시행자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민간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이 법이 왜 만들었는지를 갖다가 알고 있는 분이 낸 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민간 사업 시행자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무시지는 않는 거죠? 너무 조용해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조용해서 눈 감고 있으니까 주무시, 날씨 탓이에요?
그러면 왜 추웠을 때도 눈 감고 있었어? 맨날 눈 감고 있고 앉았다 하면 10분이 지나기 전에 팔짱 끼고 눈 감고 있어.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사는 거래요? 또 도시적 안에 산다 그런다. 도시개발 사업 어디에서 해요? 이제 주눅 들어서 얘기도 못하고 한마디 얘기하면 주눅 들어버리고. 도시개발 사업 어디에서 해요?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된다니까.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징그러. 시골이라 하더라도 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내용 아시겠어요? 도시적 내에서도 마찬가지겠고. 예.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 산다? 구역 안에서.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구역이. 정비사업 어디에서 해요?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디서 해요? 새롬 학원 안에서. 새롬 학원 안에서. 집에서도 해야 돼. 그건 예유야. 자,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요. 자, 판교 신도시입니다. 판교 신도시. 판교라는 데를 이제 지정을 해야죠.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어요. 자,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하자 해서 구역을 딱 지정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금 복습 들어갑니다. 지정권자. 그 그림 잘 보세요. 그림책에.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따라서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도시개발 사업 구역. 도시개발 구역 누가 지정해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개발 구역 누가 지정해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지정해요. 물론 이제 또 책 덮어보려면 또 누가 지정하는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수원시장, 전주시장까지 지정을 해요. 자,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권자가 되어지냐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국관 삼시천 이렇게 갔죠. 기억나요? 국관 삼시천 이렇게 갔습니다. 일단 따라서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국관 삼시천, 국가가 실시, 국가가 실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국관 삼시천,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장의 제안, 국관 삼시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협의가 안 된다. 국관 삼시천, 천재지변, 국관 삼시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5가지. 국관 삼시천. 원칙적으로 누구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잘 봐요. 여기 봅니다.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복습. 그림책 잘 보고 자 이해합시다. 도시개발 구역이 말이죠. 엄청 넓어. 엄청 넓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도시개발 구역을. OX. 또 오다. 아니 어디에 엄청 넓다 100만 제곱미터가 어디에 나와? 국관 삼시천 엄?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이자가 한다니까. 5가지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이자가 한다니까요. 내용 아시겠어요? 윽박질러서라도 어떻게 좀 대답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윽박질러면 대답을 안 해버리고. 봐요 이거. 도시개발 구역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쳐요.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랬어요. OX. X지. 선생님들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건 일순환에 했던 내용 복습 들어가는 건데 전부 다 별표 친 부분만 합니다. 복습을.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친 경우에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걸쳐 있거나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누가 가는 거다. 결론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 국관 30천이 아니라면 무조건 시도지사, 대도시장. 내용 됐어요? 자, 도시개발 구역을 갖다가 지정하기에 앞서 어디에 지정할 건지, 운남지구에 지정할 건지, 첨단지구 지정할 건지, 상무지구 지정할 건지 위치가 나와야 될 거예요. 면적은 얼마 집어넣을 건지, 인구 얼마 집어넣을 건지, 면적은 얼마나 지정할 건지, 그 다음에 인구 수에 따른 기반시설은 어떤 종류가 확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과연 학교는 몇 개나 들어와야 되는지, 이것 등 계획 이시, 계획을 자꾸 지정해야 돼요? 계획 없이 지정해야 돼요? 계획 이시 지정하자. 그 계획을 뭐라 그러냐면 도시개발 사업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걸 더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내용 됐어요? 따라서요.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줄임말.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을 지정한다. 잘 보세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개발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한다. OX. 우리가 공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앉아있기는 해. 일단 앉아있어. 개그는 이해가 가는데 개그도 간혹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 개발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한다. OX. X라니까. 봐봐.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니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한다니까요. 내용 됐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대답이 나올 줄 알고 그랬는데 안 나오면, 자 봐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 원칙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예외가 나온다? 그렇죠. 예외가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구역 지정부터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 알려드려요. 알려드려.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 동영상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안 해. 오늘 또 채권 하나가 끝나가는데 채권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해도 안 해요. 나비 모양으로 해도. 그럼 어떻게 하자고? 뭘 할 거예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공모하는 경우입니다. 공개 응모에 붙일 때는 마곡 신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구역부터 딱 지정해요. 그래서 개발계획 나온 걸 보니까 친수병 공간으로 해서 워터프론트 시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당선작이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두 번째가 시골에서 그래요. 시골이다. 시골에서 그렇습니다. 시골이다 하면 투기 세력 때문에 100원짜리 땅이 200원 가는 건 하루아침에 가요. 하루아침에 갑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내에서는 유곽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도시적 요인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큰 폭으로 그렇게 몇 배가 오른다는 거나 몇십 배가 오른다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시골은 몇십 배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투기 세력 방지 차원에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시골이 뭐냐? 시골이 자식도 균형주거다 이렇게 잡자 그랬어요. 자식도 균형주거 이렇게 잡는 거야. 자식도 균형주거. 자, 이걸 선생님들 공법 시험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법조문을 쭉 읽으면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면 눈으로 하자고. 공부를 눈으로 암기해 주세요. 눈으로 이 그림을 잘 봐줘야 돼. 이 그림을 괜히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연상법으로 했을 때 4배 효과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것보다. 근데 이 그림을 갖다가 안 떠올린다고. 제가 채권 같은 경우에 나비 모양으로 딱 하면 무슨 채권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면 나비가 딱 떠올라야 돼. 그래야 뭘 맞추지. 눈으로 합시다. 암기를. 내용 이해 가요? 예. 우리 머리로 하지 말자고. 어차피 머리 나쁜 거니까. 녹이 다 쓸어버렸으니까 머리로 안 되니까 눈으로 암기하자고요.
눈으로 암기합시다. 자식도 균형주고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아갔다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바로 밑에 장에 나옵니다. 이런 그림 나와요. 이 그림 나와요. 밑에 나오죠. 자, 세발낙지가 아닙니다. 개발낙지입니다. 개발낙지가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게 자식도, 여기에 자식도 균형을 주고 있습니다. 자식도 균형 주고 있지만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식도 균형 주고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자, 시골이에요. 시골. 자연녹지. 도시지역 내 시골이죠. 생산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여기에 들어가겠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이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따라서요. 자식도 균형 주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자식도 균형 주고 위로 올라감. 위로 올라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눈으로 암기합시다. 눈으로. 눈으로. 예, 눈으로 암기해 줘야 돼요. 저 그림 딱 떠올라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원래 원칙은 개발계획 수립에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뭔가 제가 이렇게 왼쪽에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죠? 자, 이 제안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제안이 뭐고 요청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뭘 제안하고 뭘 요청한다? 그렇지.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하고 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밥 먹자고 제안하고 밥 먹자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쉬었다 하자고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도시개발 사업 하게 여기에서 구역 좀 지정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가구단지인데 가구산업 안 되니까 차라리 신시가지나 조성합시다.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안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제안은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엄격히 표현하면. 자, 시행자가 제안을 해요. 시행자 중에서 제안이 안 되는 거. 이게 또 시험 문제라 그랬죠? 국가 제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합은 제의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기억나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왜?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지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됐나요? 네.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 왜? 왜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직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지금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거니까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예요.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갑을병의 형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인 상태예요. 따라서 구역이 지정이 돼야 갑을병은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다. 꼭 시험 문제 어떻게 들으냐? 도시개발 사업 조합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떠요. 땡이 걸린다. 땡이 걸려. 자, 누구한테 제안하느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사한테 해야 되겠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해 들어가면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건지.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시도지사한테 요청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하는 이런 틀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가. 자,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나와야 되죠. 시행자가. 이 시행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순환에 시부터 잡자 그랬죠. 시국기지 그리고 소조 임연법입니다. 자세히 알 거 없다 그랬어요. 시행자가 누구냐라는 건. 그러나 공공과 민간 시행자는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시국기지 해서 여기까지가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사업시행자고 이게 바로 민간사업시행자에 해당이 됩니다. 민간시행자입니다. 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죠.
자, 그 다음에 기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기관. 우리가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정부의 공공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원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강원도 알펜시아 사업한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사에 해당이 되집니다. 지방공사에 해당이 되죠.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지방공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공공기관은 한국이 붙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자, 정부 출연기관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각종 안전시설안전공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이 붙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정부의 기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시국기지가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시행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자, 이 소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들로 구성된 조합이에요.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같은 자입니다. 포장만 달리 했을 뿐이다. 이 토지 소유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전부 환지 방식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누가 시행자가 되어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되어집니다. 자, 이자가 되어집니다. 자, 요자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을 하는데 요 계획관리적인 판교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요건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어내고, 요건 상업적으로 만들어내고, 요건 아파트 단지, 주거단지 들어앉히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여기는 관공서 들어앉히고, 여기는 학교 들어앉히고, 여기는 근린공원 들어앉히고, 여기는 도서관 부지로,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자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요.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옳지, 실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이 뭐예요? 실시 계획입니다. 자, 모든 행정계획은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들어주는 절차가 있고 행정계획이 확정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필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킵니다. 이런 큰 틀의 절차로 갑니다. 자, 실시계획에 있어서 의견 청취죠. 자, 의견 청취 있고 그 다음에 인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시죠. 이 큰 틀 절차로 가요. 잘 보세요. 인가권자는 누구?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구? 옳지, 공부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오셨네. 그래. 따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무조건 지정권자. 다음 주에 가면 딱 한 번 시장군수구청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조건 지정권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실시계획 인가권자 누구? 지정권자죠. 조합설립인가 누구? 지정권자로 하라니까. 하라니까요. 무조건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대답하거나 이렇게 질문하거나 또는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하고 질문하면 대답은 지정권자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틀 정리하자고. 정리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민법 5배 분량. 민법 1시간 할 때 공법 5시간 하세요. 왜 웃어버리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자, 보세요. 의견 청취입니다.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요.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죠. 인가권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면 측근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들어요. 이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측근 하급행정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와요. 잘 보세요.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는 일반에 14일 이상, 30일 이상, 2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이런 말 나오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이걸 뚝 떼어가지고 상업적으로 배치하든지 관공서를 요쪽에 배치하든지 요걸 갖다가 택지개발해서 무슨 놈의 신시가지를 갖다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을 들어앉히든지 간에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주민이 타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무지구 만들어내면서 광주광역시청을 여기에다 배치할 건데 주민들 의견들 제시하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지. 주민의 의견 정치가 아니다. 바로 측근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정권자가.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인가받고 오픈을 시켜버리면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계획관리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어져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죠. 주거지역이 돼. 계획관리지역이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공서, 공용시설 이런 것 등이 다 들어옵니다. 공원 기반시설 설치하고. 상업지역 아무렇게나 조성하는 거 아니죠. 10층이면 10층.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건축물에 있어 건폐율, 용적률, 크기, 배치 형태, 건축선 다 들어갑니다. 높이까지. 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겠다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내용? 무슨 내용? 그렇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계속 이것만 한 거야. 국토기법률에. 계속 저짓만 한 거야. 저 공부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따라서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결정고시로 보자. 아, 이게 중요하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따라서 합니다. 눈사람 모양 딱 나오면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 눈사람 모양. 예. 자, 따라서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겠는데 어떤 방식대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거죠. 자, 세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저걸 수용하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환지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 자, 그 다음에 이 둘 다를 믹스해버리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따라서 합니다. 사업 시행 방식 세 가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예. 오늘 정상적인 진도가 여기부터 나갈 거예요. 여기부터 나갈 겁니다. 여기 이순환에서 갈래요. 자, 그러면 계속 우리 1순환에 했던 내용 더 복습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오늘 지정고시했어요. 딱 오늘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 지역은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예, 합격입니다. 공부해 오셨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부해 주셔서. 자,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어요. 딱 하는 순간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뭐와 뭘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잘 보세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 외의 지역도 지정한다. 그렇지.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 개두마리 대체. 옳지. 이렇게 해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따라서 여기에서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얘기는 도시적과 도시적 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시적 외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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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죠.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하죠.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다?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한다.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기준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기준에 맞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발행위는 전국토 어디에서나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요? 만주 상자 생산 3만원짜리 농국공 5보자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도 개발행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국토 어디에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설악산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대청봉에다가 신시가지 조성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는 일어날 수 있다. 산정을 설치하든지 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용 이해 가요? 땅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전국토 어디에서나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계획 기준에 맞아야 돼요. 도시적 내에는 어차피 도시적이니까 면적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이 행정계획과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골에는 행정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계획에 맞아 들어가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면적 기준을 보면 우선 도시지역, 도시지역 내가 있고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밖의 지역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만주 상자 생산으로 갑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만주 상자 생산 기억나요? 만주 상자 생산 기억나요? 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만주 상자 생산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인 경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이죠. 여기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죠. 허가 대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국토계획법률의 개발행위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 3만원짜리 농국공이 있었죠. 그런데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원짜리 농국공에서 공업지역만 해당 사항입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이게 없죠. 없는 이유 알겠어요? 예, 도시지역이니까.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란 말이지.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됐어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원칙입니다.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30만 제곱미터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이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 이 30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30만이라면 주거단지 조성한다고 그랬죠?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되는구나. 이걸 잡아야 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 주거단지 조성하고 이 초등학교도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신시가지로 조성이 가능하는데요. 이때는 초등학교하고 그리고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진입도로가 나 있거나 또는 날 예정이라면 10만 제곱미터면 됩니다. 따라서 어디가 신시가지가 조성되는데 진입도로가 2차선인 진입도로는 없어요. 반드시 4차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골 같은 경우는 계획 기준에 맞아야 돼요.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이 어디냐? 도시적 내 시골. 도시적 내 시골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죠. 자연녹지 지역.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생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보전녹지 지역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 이런 걸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치부해 버리겠습니다. 외의 지역입니다. 이게 시골이에요. 도시지역 내 시골 그리고 그냥 시골. 자,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하면 반드시 계획기준까지 맞아야 돼요. 계획기준. 자, 계획기준.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개발이 가능한 이 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개발이 가능 지역에 한해서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놈의 어디에 담양에 중록원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하자 안 됩니다. 무슨 놈은 나주평에 도시개발 사업하자 안 돼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딱 두 군데서만 해요. 딱 두 군데. 이것 잡자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딱 두 군데. 어디죠? 딱 두 군데서만 합니다. 자연녹지지역하고 옳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합니다. 아,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요거 설명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요거 이게 머릿속에 스크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뭐 읽히지. 뭐 한 문제라도 한 지문이라도 뭐 아는 게 있지. 따라서 자연녹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당해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맞는 말.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 그렇게 지문이 떠. 그러면 이 그림 떠올라야지. 안 떠오르면 어떻게 맞추자고. 눈으로 암기합시다. 눈으로 당분간. 눈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동의요건 바로 밑에 나옵니다. 보여요? 개발락지 규정 잡은데 그 밑에 있죠. 자, 동의요건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그 그림책에 있는 걸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일순환의 내용입니다. 진도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복습 들어갑니다. 지금. 자, 제한하면 무조건 몇 분의 몇이죠? 제한하면 3분의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조용룡이죠. 환조용룡. 환조로 노래하면 용룡되고 놀려댄다. 기억나요? 환조용룡. 몇 분의 몇 박자,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자,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입니다. 조합 설립인가의 동의요건이죠.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입니다.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2분의 1, 2분의 1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보세요. 자,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는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수용사용에서. 그죠?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뭐만 해당사항이다? 민간 시행자만 해당사항입니다. 조합은 제외된다. 내용 됐어요?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저겁니다.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어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합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따로 있는 거죠. 따라서 뭘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법인이니까 수용이 안 돼요. 따라서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합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수가 있어야 된다. 수용사용 제한해서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도시공사가 하남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자 해서 광주광역시장한테 제안하는 경우에는 우리 3분의 2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떴어요. OX. 광주도시공사 민간이 아니잖아요. 지방공사에 해당이 된다니까. 동의요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뜬다고. 그렇게 한국토지택공사로 해서 그러면 틀리는 거야. 자, 광주도시공사가 신창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용 사용 방식으로 들어가요. 이때 이 동의요건을 충족하자 그랬어. OX X라니까. 민간만 그렇다니까. 시국기지 빼고. 지금 내용 돼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 앞에 거가 면적이죠. 앞에 거가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 뒤에 거가 뭐예요? 옳지. 토지 소유자 총수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에 해당이 되죠. 자, 플러스니까 뭐에 해당이 돼요? 밑과 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또노로 바꾸면 안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요게 1000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1000명인데 90% 이상의 땅을 갖다가 기아자동차가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999명이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 둘 중 하나만, 조합 설립할 때 둘 중 하나만 충족하기로 하면, 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만 하기로 하면 여기에서 그냥 한 500명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아자동차 무시하고. 그러나 이걸 충족해야 된다니까, 둘 다니까 기아자동차 빠져버리면 절대 조합 설립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제 그런 내용이요. 삼순환에서 계산 문제까지 풀 거예요. 저거. 기출문제로 해서. 자, 요렇게 되어집니다. 요렇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1순환에서 했던 이 내용을 복습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복습 계속 복습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순환에 이것밖에 안 했어요. 이 개발락지 균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개발락지 균형이.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어미가 여기 타고 자식이 여기 타면 자식이 위로 올라가죠. 지금 자식도 균형 주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시소 타는 기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면적 기준과 시골 같은 경우는 계획 기준이 필요해요. 그죠? 여기에 맞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기준 필요 없다는 거야. 기준.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에서 7000제곱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뭔 내용인지 이해가요? 예. 기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면적 기준, 계획 기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냐?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제1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준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순환에 했던 내용 복습 한번 해본 겁니다. 1순환에 했던 내용. 자,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책을 펴요. 기본서표입니다. 224쪽 사업시행 방식을 들어갈 겁니다. 자, 224쪽을 한번 펴요. 자, 224쪽을 보면 제3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잠깐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고 어느 때 환지 방식으로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공법 눈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분간. 머리로 암기하는 건 다음에 하자고요. 눈으로 암기해요. 그림을 보고. 괜히 그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수용 사용 방식 잘 보세요. 이걸 싸그리 수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걸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갔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다고 해보죠. 우리가 한다고. 민법에서도 갑, 을, 병을 내 위치를 저기에 삽입해 놓고 보면 이해가 빨라요. 남들이 하는 짓이다 하니까 뭐 와닿지 않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걸로 한번 해봐. 이걸 싸그리 수용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뭐가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뭘까? 그렇죠. 돈이죠. 돈 문제야. 이게 단점이라고. 전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비용의 80% 이상이 토지보상비로 풀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풀려요. 이게 뭐 수천억 조 단위까지 막 풀리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단점은 뭐냐면 이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우리 장점은 뭘까? 장점은 수용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장점이 뭘까요? 그렇지. 일단 보상만 딱 끝나버리면 급속도로 진전됩니다. 이게 바로 분당, 일산, 평촌 3분에 있어서의 일기 신도시가 개발된 이러한 사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조성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유재산권 무조건 뭐 관계 수용해버려 가지고 냈다 갖다 밀어버립니다. 급속도로 만들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시가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싸그리 다 수용을 하게 되어지면 칼질하기가 아주 좋아요. 걸릴 게 없으니까 뚝뚝 잘라가지고 상업지역, 뚝 잘라가지고 관공서, 뚝 잘라가지고 공원 배치하고, 뚝뚝뚝 잘라가지고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용지, 이걸 만들기 아주 좋단 말이지. 따라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갈 때는 말이죠, 집단적인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집단적인 택지 등에 있어서 조성 공급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수집 이렇게 갈 겁니다. 따르세요.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수집, 수용 사용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거 하나는 꼭 이어주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택지 등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가 이래 나오면 틀린 말이야.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환지라는 것 자체는 교환해서 주겠다는 내용이죠. 땅으로 교환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교환한다. 그렇죠. 땅을 땅으로 교환하다 보면 땅은 유한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땅을 땅으로 주는 방식도 있고, 땅을 이게 공공시설 부지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축물과 땅 조금하고 건물하고 같이 주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거 이제 입체환지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지라는 것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준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환지는 새 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이다 하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이다 하면 이 환지 방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토지구역정리사업법입니다.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죠. 이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은 일본 놈들이 가지고 들어온 법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1934년도에 나진항 항만구역 건설, 이게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한 것은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유성온천이 있었죠. 거기에 복명지구에 있어서 유성온천단지 조성, 이게 바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례들이에요. 먼저 이루어진, 최초로 이루어진 이런 사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의 환지 방식을 규례해 놓고 있었는데 이 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2000년도에 통폐합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뭘로? 환지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경지정리라고 해서, 경지정리라고 해서 예전에 그걸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국어가 이렇게 있고 이게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갑은농지다, 이게 이제 어른농지다, 이게 병은농지다, 이게 정은농지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갖다가 반듯반듯하게 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국어, 수로를 이렇게 만들고 반듯반듯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갑은 이 농지로 주고, 어른 이 농지, 병은 이 농지, 정은 이 농지로 주는 거야. 이렇게. 갑은 아무래도 국어, 하천 옆에 있었으니까 물대기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줘야지, 갑을 산비탈의 농지로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될 수 있으면 제자리에다가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불만이 없지.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전토지라고 그럽니다. 종전토지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경지정리 이걸 떠올려야 돼. 이 그림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가겠다 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를 구획한다, 뭐를 변경한다, 뭐를 갖다가 교환한다, 뭐를 분합한다, 이런 말 등이 나와요. 이런 말 등이 나오면 수용 사용 방식이 되면 땡, 환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이다 하면 이걸 갖다가 싸그리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상무지역의 땅값하고 거의 비슷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 못하죠. 따라서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가가 현저히 높다 이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현저히 높다 이렇게 들어가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안 하고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자, 환지 방식 사유가 이겁니다. 이걸 이을 수가 없으니까 수집 이거 하나는 꼭 잡아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 방식이다. 내용 이해 가요? 됐습니다. 됐다. 자, 그러면 224쪽을 보겠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나오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